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새벽 전해진 바와 같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지목되어 온 유동규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재명은 인천에서 또 과반을 넘기면서 이낙연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구분 응선을 넘었다, 사실상 후보가 확정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서울 경기와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총 60만 명 중에 40%대 후반의 득표율만 유지해도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3차 슈퍼위크에는 이재명이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이재명의 파죽지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슈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경선 판도에 그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재명의 대세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적인 시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회의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추석을 전후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의 전략은 덮어씌우기였습니다. 처음엔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 이런 논리를 펴다가 결국 이게 특정 민간인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보도가 빗발치자 전략을 살짝 바꾸죠. 특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실이 밝혀진 후로는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재명의 고민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이재명이 이번 사건을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는 전략을 쓰기 전에 이걸 문재인 탓을 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라는 해명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탓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당심을 얻어야 하는 이재명으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곽상도 의원 아들권으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이재명의 입은 매우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당 당대표 원내대표를 향해 봉고파직 위대한치라는 말을 사용했지요. 그러던 이재명이 최근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유동규의 체포와 관련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처음으로 책임론을 꺼내든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공격 태세로 바뀐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이재명은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던가 나는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성남시장이라던가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번 대장동 의혹은 지난 조국 사태처럼 진영 논리로 변질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보수층에선 이번 사건과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당 지지층 또는 좌파 진영에선 이재명의 전략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이런 전략이 일단은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에 열린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에서 광주 전남에서만 약간의 차로 이낙연에게 1위 자리를 내줬을 뿐 그 뒤 전북, 불경, 제주, 인천 경선에서는 이낙연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었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그닥 큰 지지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대로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악재만 이재명이 잘 넘긴다면 순탄한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친형 강제 입원, 형수 욕설, 여배우 무상연애, 정가범 논란, 민주당에서의 비주류라는 어떤 이재명이 가진 포지션, 이런 위기론들이 있어 왔지만 여권주자 1위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었죠. 우리 보수 진영 입장에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조국을 수호했던 좌파 세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 대장동 의혹은 철저히 진영 논리로 빠져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게 대선 본선에서도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야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선 후보 한 명에게 집중적 검증과 견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본선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듯한데 과연 본선에서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덮어씌우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 성인 남녀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라는 응답이 58.7%로 30.9%를 얻은 공공환수 모범 사례 응답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선 모범 사례 54.1%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무당층에선 권력형 비리 60.3%라는 답변이 모범 사례 17.4%란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의 조사 말고도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종종 발표되곤 했었죠. 이런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건 대장동 의혹이 대선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영 대 진영이 세게 맞붙는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 또는 무당층이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이 연관성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승리 요인으로 LH 사태와 함께 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부동산과 관련해 매우 예민해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선거로 입증된 셈이죠. 자, 그런데 이번 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 문제를 넘어서 누가 몇 천만 원 투자하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가져갔다는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선한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은 사건이 바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본인이 결재한 문서도 존재합니다. 또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는 배임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재명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뜨겠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여권 대선 주자로 이재명이 나오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여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딘지 모르게 좀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